이번 총선은 이제 신당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일정까지 밝혔는데 오늘 신당 하는 세력들이 모인다고 해요. 양향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이낙연, 양향자, 금태섭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 흔히 말하는 빅텐트가 꾸려질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여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당부터 봅시다. 일단 이준석계가 빠져나갔고 허은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상민 의원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죠. 그래서 신당으로 가나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예, 자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 이상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실망스럽죠.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자기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어요.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당내 인사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당에 내는 쓴소리만큼 좀 해달라. 그 얘기는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본인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다 그냥 허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탈당을 했을 때 신당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의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김기현 대표 만나고 예.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혹은 신당 선택지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본인이 탈당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꿈이라면서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5선 의원이면 5선 쌓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국회의원을 한 것인데. 그런데도 또 욕심을 부려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일당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모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국회의장을 할 수를 있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소위 쓴소리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일시의 어떤 정치적 욕심, 명예욕 이거에 다 묻혀버려서 비판받을 수 없겠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밥맛 퇴. 저러니 나이 들면 갈 곳은 하나뿐. 이거 뭐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비판은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그저 철새요. 실망이다.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정의람 교수님. 이상민 의원이 그 전에도 자유선진당인가?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일 때. 보수정당이죠. 이해창 그 총재가 이끈 대표가 이끈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적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거 좀 궁금해요. 뭐 정치를 그냥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또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권자나 어떤 그 국민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소유 개념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은 뭐 안타깝지만 사실 좀 이게 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주로 중앙 정치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정치에 좀 익숙하신 분인데 실제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나중에 18대 공천을 못 받자 자유선진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왔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당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쓴소리, 비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다. 오로지 그 유일하게 그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음 국회의장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내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1%라도 높으냐.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췄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 이 이상민 의원이 탈당설이 돌 때, 뭐, 쪽집게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는데 1%라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한 바 있어요. 씁쓸하지만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움직이는 그 행보가 어떤 명분, 그다음 또 새로운 어떤 세력, 또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문제 제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온통 그동안의 얘기들은 수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본인의 어떤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적을 활용한 모습의 결과다. 뭐 어제 뭐 당당하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충고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자기 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를 범한 건 아닌지, 뭐 저는 그런 좀 충고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 저는 뭐 그래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욕이나 비판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근데요, 국회의장 뭐 마음대로 됩니까? 대체로 보면 국회의장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국회의장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지, 국회의장 뭐. 이미 서구에서 박병석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전에서 뭐 또 못 나오려는 법은 없습니다만. 다음 총선에서 아마 그렇게 따지면 한 대여섯 명의 국회의장 후보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언변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을 딱 먹은 상태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그냥 자리 깔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아유, 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은영 소장님. 네. 고뇌와 용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상민 의원을 데리고 왔는가를 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왔다.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러니 민주당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한 계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저 말에 보면 프랭크 루즈벨트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사람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저 말 안에 보면 개딸과 전체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상대당을 향해서 개딸과 전체주의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료 시민들은 또 거기에는 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한 언행이 아닌데, 계속 저런 식으로 그 야당 정치적 파트너를 어떻게 개딸과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반국가 세력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예. 그래요. 김종욱 교수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정치 시작하는 변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전쟁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변이었죠. 토해내는 얘기가 변 같은 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비상한 대책을 통해서 혁신하고 변화하자라고 하는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게 이재명 당대표 탓이야. 민주당 탓이야. 개딸 전체주의 탓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보니까 이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려고 하나. 맨 미국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정치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저는 또 이상민 의원은 좀 철새한테도 미안해요. 철새는 떠나야 되는 예를 들어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한. 그냥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 지역에서 잘하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이분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여론조사하면 왜 3등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고뇌와 용기? 아니 그 지역에서 5선 넘게 하시는 이런 분이 3위를 할 정도라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확인이 되는 거라면 이분의 행위는 고뇌와 용기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해주니까 또 감사하게도 또 뭐 의기투합을 했다고 또 이상민 의원은. 참 제가 볼 땐 쓴소리는 입당을 위한 국민의힘 입당을 위한 투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만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면 민주당을 향해서 개딸 전체주의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용산 전체주의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거는 그러면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호랑이가 누군가요? 잡을 수는 있나요? 잡을 의지는 있나요? 그게 저는 참 의아했어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냐면은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 있을 때 같이 공동 발의하고 다 찬성표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론에 따르겠다고 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입당 하루 그냥 들어가자마자 당론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호랑이 잡기는커녕 정말 본인이 입도 뻥끗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런데 무슨 대전 선거 판세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 지역이 유성이잖아요. 거기 박사들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R&D 예산 어떻게 했어요? 5조 2천억 깎겠다고 했다가 간신히 민주당이 투쟁해가지고 6천억 정도 올려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또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 R&D에서 늘리겠다고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어떻게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성공을 꿈꾸는지 전 비현실적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이르러서는 어느 신문의 사설에 이런 얘기도 사설의 칼럼이었던가요? 그냥 한동훈은 X세대 윤석열이었나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젊은 윤석열일 뿐이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대통령이 싸워라 장관들 향해서 싸워라 뭘 타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대위원장이 꿍짝꿍짝 하면서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는 반성과 쇄신이 먼저고 국민에게 사과가 먼저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홍준표 시장 얘기대로 직할 체제를 이제 이루었으니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이죠. 김춘초님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배신자입니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경멸합니다. 스파픽스 하이님, 이상민 의원은 명분도 없고 공정 상식도 없고 그저 배지 달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 잘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보면서 본인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하는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는 길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5선 정말 적지 않은 선수죠. 5선 초선도 재선도 힘든데 5선까지 하면 그야말로 이제 의회 정치, 의회주의의 어떤 그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조순영 의원이 계셨어요. 네. 조윤영 의원의 동생, 조병옥 박사 아드님이시죠. 그렇죠.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예. 그분이 정말 그 옳은 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 훌륭한 게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분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5선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민련을 가요. 네.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꾸 저는 정말 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가셨냐? 당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는데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지 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걸까요? 이제 그 배지에 대한 욕심, 또 이게 사욕이 되는 것 때문에 원래 그러지 않았던 분들도 선수를 거듭할수록 집착하게 되죠.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명멸해 가는 것이고 그게 정치인들의 역사인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금 휴먼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도 계십니다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도 한번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유권자들한테 신고했냐. 당신 지역구의 유권자들하고 정말 대화를 나눠봤냐. 유권자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느냐. 차마 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실존적인 고민이고 그 정치 선택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인데 제 기억에요.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대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의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강창희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강창희 의원님은요. 국회의장 했던? 국회의장 예. 의장을 하셨나요? 부의장까지 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근데 그 강창희 의원님은요. 실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요. 유권자들에게 여론을 물었습니다. 내가 탈당하는 게 맞냐? 내가 불출마하는 게 맞냐? 내가 심지어 어느 당으로 출마하는 게 맞냐까지를 묻는 정도까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치 선택에 대해서 투명하게 유권자들한테 자기 지역 구민들에게 신고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철학을 얘기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저는 그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 탈당하는 의원들 보면요. 대부분 자기 혼자 결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변명 얘기하고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가서는 의정보위를 통해서도 한 번이라도 제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번도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당당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장을 하셨네요. 보니까. 아니 의장을 했고 아니 제가 참 우스운 게 저도 똑같이 지난번에 정기남 교수님처럼 이야기하는데 강창희 부의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장을 했던가요? 제가 헷갈렸는데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왜 나하고 똑같이 부의장을 한 것 같고 의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못했는지. 의장급으로는 안 보이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건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상민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했으면 20년을 의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당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는 과정에서 나 고민했고 쓴소리했고 국회의장 하고 싶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20년간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전 유성에서 지역 구민들의 유권자들의 당원들의 뜻을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런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원했고 당원들이 원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 아마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내도록 민주당 내 비판만 하다가 이제는 후루룩 저쪽으로 건너가면서 국회의장 하고 싶다. 용산 전체주의는 비판 한마디 안 하고 당론에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루아침에 하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화나는 게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보십시오. 당대표를 3개월 만에 날립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아예 못 나왔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중간에 드랍이 됐어요. 그다음에 같이 소위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참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소위 원칙과 상식 의원들 별 얘기 다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뭐 무슨 예를 들면 해당행위라고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질식은 저쪽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등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룰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집이 너무 나빠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저 방식 자체가 무엇을 위한 공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좀 상식을 갖고 비판하셔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하시면 그 말 맞습니다. 왜 우리는 안 변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의 선택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핸섬한 정어리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어제 친구 셋이 이상민 지역구로 이사 가겠다고 하더군요. 가서 이상민 낙선시키겠다고. 철새가 호랑이를 잡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철새는 고양이도 못 잡아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쓴소리가 빛을 발하려면 소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칠에 입칠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에 불과하지요.